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상처받거나 아무것도 아닌데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가라앉는 날들. 이런 날들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젊을 때는 바빠서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중년이 되면 천천히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떤 날은 괜찮다가도 어떤 날은 갑자기 눈물이 나고 어떤 날은 아무 이유 없이 허무하고 어떤 날은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나만 이런 건가? 왜 나는 예전 같지 않지? 나이가 들면서 약해진 걸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약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지금까지 너무 강하게 살아왔던 겁니다. 오늘은 중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 시기를 조금 더 따뜻하게 우울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천천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중년이 되면 우리의 정신 에너지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젊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외부 세계와 경쟁하고 무엇인가를 이뤄내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대학 입시, 취업, 승진, 결혼, 육아, 끊임없이 다음 단계를 향해 달려갔죠. 그런데 중년 이후에는 마음이 서서히 안쪽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자 칼 용은 이것을 인생의 정오라고 표현했습니다. 태양이 정오에 가장 높이 떠올랐다가 이제 서서히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중년을 기점으로 방향이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이 전환의 시기에 우리 마음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밖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을 들여다볼 시간이야. 내가 정말 원했던 게 뭐였지?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지? 앞으로 남은 시간은 어떻게 살고 싶지?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내면의 움직임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밖을 보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안을 들여다보는 것은 낯설고 때로는 무섭기까지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외면해왔던 감정들이 쌓여 있으니까요. 지금까지는 참고 버티고 밀어붙이면서 살아왔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다들 이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앞만 보고 달려왔죠. 그런데 중년이 되면 마음이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마음이 그만 멈추자고 속삭입니다. 예전처럼 무리해서 밀어붙일 수가 없어집니다. 이건 나약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이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 이제 그만 쉬어도 돼. 더 이상 버티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 마음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중년이 되면 몸도 변합니다. 수면 패턴이 바뀌고 호르몬 균형이 달라지고 체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성은 폐경 전후로 급격한 호르몬 변화를 겪고 남성도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점차 감소합니다. 이런 생리적 변화는 직접적으로 우리의 감정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오후만 되면 피곤함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감정의 바닥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몸이 불편하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잠을 못 자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모든 것이 버겁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중년의 우울함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힘든 건가 하지만 중년의 우울함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마음이 비로소 말을 하기 시작한 증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20대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습니까?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았고,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아도 꼭 눌러담았고, 가족을 위해 내 감정은 뒤로 밀어두었습니다. 나중에 조금만 더.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렇게 미뤄둔 감정들이 지금 하나씩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약해진 게 아니라 그동안 너무 오래 강한 척 해온 결과입니다. 예민해진 마음은 약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 오래 버티고 살아온 결과일 뿐입니다. 중년의 마음은 휴식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해오지 못했던 휴식, 자신에게 주지 못했던 위로, 스스로에게 건네지 못했던 따뜻한 말들. 그 요구가 감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때로는 눈물로, 어떤 날은 짜증으로, 어떤 순간에는 깊은 허무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 이제 좀 쉬고 싶어. 나도 나를 돌봐주고 싶어.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고 싶어. 이것은 지극히 정당한 요구입니다. 전혀 이상하거나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중년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감정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고립감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중년이 되면 갑자기 혼자가 된 느낌이 듭니다. 예전처럼 친구를 자주 만나지 않게 되고, 가족도 각자 바쁜 삶을 살아가고, 직장은 예전처럼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깊고, 어느 순간 세상에서 혼자 남겨진 느낌이 있습니다.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젊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 친구들, 이제는 몇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들 바쁩니다. 일도 바쁘고, 가족도 챙겨야 하고, 부모님도 돌봐야 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가족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자라서 독립하거나 자기 세계에 빠져 있고, 배우자와도 예전처럼 깊은 대화를 나누기 어려워집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은 어떻습니까? 한때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는데 어느새 후배들이 더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고 새로운 기술과 변화에 나는 점점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지면서 깊은 고립감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로움은 잘못된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로움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연결을 필요로 합니다. 문제는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 감정을 부끄러워한다는 데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외롭지? 나이 먹고 왜 이렇게 약해졌지?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요. 다른 사람들도 외롭습니다. 다만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외로움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치유의 시작입니다. 나는 지금 외롭다. 사람이 그리워.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싶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약해진 게 아니라 사람다운 시간이 온 것입니다. 젊을 때는 관계가 필요했습니다. 네트워크를 쌓아야 했고, 정보를 교환해야 했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했고, 사회적 연결이 중요했습니다. 명함을 주고받고, 사람을 만나고, 술자리를 가지고,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중년 이후에는 이런 관계들이 갑자기 피곤하고, 복잡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왜 만나야 하지? 만나서 뭐 하지?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더 편한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상한 걸까요? 제가 사회성이 떨어진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관계의 질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했던 때가 지나고 한두 명의 깊은 관계가 필요한 시기가 온 것입니다. 젊을 때는 넓고 얕은 관계가 유용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 것이 경쟁력이었죠. 하지만 중년이 되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이제는 피상적인 대화가 의미 없게 느껴집니다. 날씨 이야기, 안부 인사, 형식적인 웃음, 이런 것들이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대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의 내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은 사람,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이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신뢰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년의 고독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알고 있지만 정작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습니다. 중년은 관계를 다시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미 없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도 용기입니다. 대신 정말 소중한 한두 명의 관계에 집중하세요. 그 사람과 진짜 대화를 나누세요. 요즘 어때? 가 아니라 요즘 마음이 어때? 를 물어보세요. 피상적인 만남 10번보다 진짜 마음을 나누는 대화 1번이 더 소중합니다. 중년이 되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시간은 무한하지 않다는 것.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해도 돼. 아직 시간 많아. 언젠가는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중년이 되면 시간이 분명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의 백발, 주변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부고, 친구의 심각한 건강 문제, 나 자신의 체력 저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간은 유한해라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 이 시간이 그냥 흘러버리면 어떡하지?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나? 지금까지 뭐 하며 살았지? 이런 생각들이 때로는 물만으로, 때로는 우울함으로, 때로는 조급함으로 나타납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은 사실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소중해졌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을 함부로 썼습니다.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쏟고 싫은 사람과 억지로 시간을 보내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더 신중하게, 더 의미 있게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이 사람과의 시간이 내게 소중한가? 이 일이 내게 의미 있는 일인가? 이 순간을 나는 진짜 원하고 있나?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의 유한함이 주는 불안을 시간의 소중함이 주는 지혜로 바꿔보세요. 중년이 되면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죽음은 추상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아주 먼 미래에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죽음이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를 더 진실하게 만듭니다. 죽음을 의식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살고 싶은가? 나는 지금 진짜 나로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더 절실해집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이 우리를 더 정직하고 진실한 삶으로 이끕니다. 우리는 평생을 남을 배려하여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챙기고 아이들 키우고 부모님을 돌보고 직장에서 동료를 배려하고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며 남에게 건네는 일은 늘 따뜻했습니다. 괜찮아, 힘내. 넌 잘하고 있어.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그럴 수 있어. 누구나 실수하는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말은 유난히 차갑습니다. 내가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이것도 못하다니. 나이 먹고 왜 이렇게 약해졌지? 똑같은 상황에서 남에게는 위로를 건네면서 자신에게는 비난을 퍼붓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자기 연민은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이해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친구가 힘들어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릴 수 있어.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렇다면 나 자신에게도 같은 말을 건네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 나도 힘들 수 있지. 나도 충분히 칠하고 있어. 나는 나를 잘 지켜왔어. 자신에게 말을 건네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나 수고했어. 힘든 일을 마쳤을 때, 힘들었지? 그래도 잘 해냈어. 실수를 했을 때, 괜찮아. 누구나 실수해.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세요. 나는 지금 슬프구나. 나는 지금 외롭구나.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자신을 판단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약해졌지? 마이너스 나는 인간이고 인간은 약할 수 있어. 왜 이렇게 우울하지? 마이너스 지금 내 마음이 힘든 거구나. 왜 이것도 못하지? 마이너스 지금은 힘들지만 나는 할 수 있어. 중년 이후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해졌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으면 외롭고 쓸쓸했는데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평안합니다. 왜 그릴까요? 젊을 때는 늘 남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나만 못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서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구나. 내가 어떻게 사는지 사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구나. 굳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살 필요가 없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면서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하지? 이런 질문들은 혼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늘 상대방을 의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원하지 않는 혼자임입니다. 고독은 선택한 혼자임입니다. 외로움은 괴롭지만 고독은 평화롭습니다. 중년이 되면 우리는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당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함을 없애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울함을 없앨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우울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울함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입니다. 바다를 생각해 보세요. 파도가 없는 바다는 없습니다. 파도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때로는 잔잔하고 때로는 거칩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의 파도가 올 때도 있고 슬픔의 파도가 올 때도 있고 우울함의 파도가 올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파도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에 휩쓸려 버리는 것입니다. 우울함이 찾아왔을 때 그 감정과 싸우지 마세요. 대신 관찰하세요. 아, 지금 내가 우울하구나. 이 우울함은 어디서 왔을까? 무엇이 나를 우울하게 만들었지?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 이것이 감정을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감정에 빠져들지 말고 감정을 바라보세요. 나는 지금 우울하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우울함을 느끼고 있다. 이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위험한 상태입니다.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슬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기쁨도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울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평온함도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감정은 우리 삶의 색깔입니다. 모든 색깔이 사라진 삶은 무채색입니다. 우울함도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우울함을 다스리는 거창한 방법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습관들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규칙적인 루틴. 중년이 되면 루틴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특히 퇴직했거나 아이들이 독립했거나 일상의 변화가 생기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루틴은 마음의 안정감을 줍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 이런 작은 규칙성이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가벼운 운동. 운동은 정신 건강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매일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걷기는 단순해 보이지만 몸을 움직이고 햇볕을 받고 바깥 공기를 마시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완벽한 활동입니다. 걷는 동안 생각도 정리됩니다.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햇볕 받기. 햇볕은 우울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햇볕을 받으면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세로토닌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하루에 최소 20분은 햇볕을 쬐세요. 창문을 열고 햇살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차를 마시는 행위 자체가 치유입니다. 따뜻한 물을 끓이고 찻잔에 차를 우려내고 천천히 향을 맡고 한 모금씩 마시는 것. 이 모든 과정이 명상과 같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 걸어주기.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하루에 한 번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잘 버텨줘서 고마워. 힘들었지?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이 작은 말들이 마음의 면역력을 높입니다. 젊을 때 우리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성공. 그리고 그것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중년부터의 인생은 다릅니다. 이제는 누구를 이기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무엇을 더 얻기 위한 시간도 아닙니다. 중년부터의 인생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따뜻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성공보다 평온. 성공은 남과의 비교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했나? 하지만 평온은 자기 자신과의 화해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나는 지금 괜찮은가? 성공은 끝이 없습니다. 항상 더 높은 곳이 있고, 더 많은 것이 있고, 더 나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더 얻지 않아도, 더 올라가지 않아도 지금 이대로 괜찮다고 느끼는 것. 그것이 평온입니다. 나 비교를 멈추는 연습. 중년의 불행은 대부분 비교에서 옵니다. 저 사람은 벌써 손자를 봤는데 나는, 저 친구는 사업에 신공했는데 나는, 저 사람은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하지만 우리는 남의 삶을 정확히 할 수 없습니다. SNS에 올라온 행복한 사진 뒤에 어떤 고민이 숨어 있는지, 밝은 얼굴 뒤에 어떤 눈물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비교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대신 자신의 삶에 집중하세요.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졌는가? 나는 오늘 조금이라도 행복했는가? 나는 내 마음에 솔직했는가? 이런 질문들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의 나는 실패가 아니라 그동안 잘 살아온 결과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 강하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울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참고 견뎌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외롭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인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깊은 관계를 원할 만큼 성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감정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감정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중년은 자신을 용서하는 시간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세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세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는데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세요. 당신은 그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알고 있던 것으로, 그때 가진 것으로, 그때 할 수 있었던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잘했어. 나는 충분히 노력했어. 나는 나를 자랑스러워해도 돼.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중년에 들어서며 흔들리고 불안하고 외로워지고 때로는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 시간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마음이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동안 밖을 향해 달려왔던 우리가 이제는 안을 돌아보는 시간. 그동안 무시해왔던 마음의 소리를 이제는 들어주는 시간. 그동안 자신을 혹사시켜왔던 우리가 이제는 자신을 돌보는 시간.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년을 내리막길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중년은 진짜 나로 살아가는 시작입니다. 이제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한 역할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외부의 성공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우울함,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 당신이 느끼는 불안함, 이 모든 것을 느끼는 사람이 당신만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오늘도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울한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고 외로운 날도 있겠지만 그 모든 날들이 모여서 당신의 삶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삶은 충분히 아름답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하길 바랍니다.